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아재 제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현재 그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현재 이제 이미 나가셔서 이제 막 본인의 생각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막 지금 그 현지에서 준비하고 계신 이런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 외국에서 뒤통수 맞지 않고 사기 안 당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지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아마 시간도 가장 길어질 것 같은데, 어느 나라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민을 하시거나 이민 생활을 하실 때 있어서 그 현지 나라 말을 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채 그냥 가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뭐 통역을 쓰면 된다. 근데 통역을 쓴다라는 거는 얼마나 그게 리스크한 거냐면, 통역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 현지에서 귀머거리이자 벙어리예요. 예, 그리고 그 통역사가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현지 사업 파트너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돈독하고 그런 그 끈끈한 어떤 인간적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그 현지 사업 파트너도 양쪽 다 그 통역하는 분한테 굉장한 의지를 하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실화입니다. 그 제가 아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한국의 드라마를 해외에 이렇게 그 판권을 파는 그런 회사를 했었어요. 중국의 그 국영 방송국이죠. 그 CCTV,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감시 카메라용 CCTV가 아니라, 예, 중앙 방송 그 중앙 댄시타이라고, 예, 중앙 방송국 거기랑 이제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판권에 대해서. 그래서 그 통역사를 현지에서 어떻게 아는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조선족 한 분을 그 소개를 받아서 통역을 시키는데요. 저는 뭐 조선족 분들한테 어떠한 선입관이나 그런 게 없어요. 예, 저 주변에 굉장히 친한 분도 많고, 저는 중국 생활하면서 운이 좋아서 굉장히 좋은 조선족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폄하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의고 실화인데, 그분이 이제 조선족 분이 한 이틀 정도 통역을 열심히 해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비즈니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밤에 그 제가 아는 선배 형이 호텔 방에서 쉬고 계시는데, 누가 방문을 두드리더래요. 똑똑똑. 그래서 이게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이틀 동안 도와줬던 그 조선족 통역하신 분이 이제 뭔가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를 통해서 CCTV랑 대화를 하시면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드라마 판권을 팔아줄 수 있도록 내가 파트너로서 협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뭐냐면, 일개 통역하는 알바하시는 분이, 예, 비즈니스의 참여자로 바뀌는 끔찍한 순간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해외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많은 어떠한 사건, 사고 내지는 뭐 불쾌한 일, 불이익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그 중에 언어 능력이 안 돼서 발생되는 일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언어는 공부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2년간 어학 연수를, 중국에서 사업 회사를 열기 전에 어학 연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 중국어 실력이 도달을 한 다음에 회사를 열었어요. 저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2년 동안 고생해서 어학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뒤에 12년 동안, 그러니까 토탈 14년인데 12년간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중국어 언어를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저는 이익을 좀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언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이미 해외 생활과 해외 사업을 스타트를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라리 정말 그것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통역을 하신다면, 정말 믿을 만한 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정말 전문 통역사, 그러니까 통역 자체로 밥을 먹고 사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고 자기가 그 서비스한 차질을 딱딱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분들
정말 전문 통역사, 그러니까 현지에서 어설프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예, 비용을 지불하고 통역 일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나저나 뭐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시려면 그 현지 나라 말을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1순위 첫 번째로 꼽았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사업의 그 업종과 업태를 정확하게 그 나라에 대비를 시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당연히 내국인과 예, 어떤 법률이라든지 이런 규칙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회사를 열어서 사업을 하는 그 조건과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회사를 열고 사업을 하는 조건 자체가 다르듯이요. 자, 어느 나라나 예,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니면 외국 기업체가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세 가지 사업군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장려 사업, 하나는 제한 사업, 하나는 금지 사업이에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는데 장려 사업은 뭐냐면 그 현지 나라에서 그 사업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쪽 분야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그런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체에 상당히 많은 이익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무상으로 몇 년간 제공한다거나 세금을 몇 년간 감면한다거나 인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베네핏을 줘서 그쪽 비즈니스를 하게 해서 육성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 장려 사업입니다. 이런 장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쉽게 어프로치가 가능하고요. 많은 이익을 또 볼 수 있는데 이 장려 사업도 이게 이제 이런 조건이 이제 뭐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제한 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제한 사업은 뭐냐면 외국인한테 100% 개방된 사업도 아니지만 또 100% 이렇게 닫혀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제한적으로 개방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 사업에 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법률적 조사라든지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되고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제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군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금지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그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안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세요. 예, 정말 잘못하면 돈 몇 푼 벌려다가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정보를 수집하는 그 방법인데요. 법률이나 자, 우리 한국 분들이 해외에 진출하셔서 가장 많이 어떤 정보나 법적인 자문을 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현지 교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누구한테 소개를 받거나 본인 나름대로 이분이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02년도에 상해에서 회사를 열었어요. 저랑 똑같은 업태 회사를 그것도 같은 도시인 중국 상하이에서 연다고 어떤 분이 가정했을 때 저에게 어떤 법적인 자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 충고를 듣는다면 저는 그분에게 아주 자세하게 성의껏 자문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입니다. 저 그 당시 조사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입체적 각도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16년 전이에요. 그러면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변했는데 그게 지금이랑 현재랑 그 법률이나 그런 규칙이 같겠습니까? 분명히 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저는 그 당시 16년 전에 알고 있는 얘기를 전달했을 때 그분이 제 얘기만 듣고 그대로 어떤 일을 진행한다면 낭패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많은 그 현지 교민분들이 차라리 본인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한테 자기도 다른 교민한테 어설프게 아는 걸 가지고 마치 본인이 막 변호사인 양 막 굉장히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정보 수집할 때는 물론 교민분들 이렇게 누구 소개받아서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거보다 제일 좋은 거는 실제 뭐 어떤 정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웹사이트에 어떤 법률적인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그런 어떤 정부의 어떤 공식 기관 같은 경우는 잘 뒤져보면 웹사이트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금융 비용을 쏟더라도 변호사 러펌을 찾아가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에게 이렇게 상담료를 주고 그 변호사로 하여금 조사해서 정확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나한테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달라.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어떤 정보 수집에 대한 채널에 대한 얘기를 꼭 두 번째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더블 체킹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했을 때 그 한 군데서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민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름 전문가라고 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듣고 또 웹사이트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또 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도 또 선임을 해서 한번 또 조사를 맡겨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또 영사관이나 코트라 뭐 한국 뭐 투자무역협회 이런 데가 있죠. 그리고 한국 상회에서도 이러한 그 자문 서비스 같은 거를 좀 약간의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 또 자문을 좀 받는다거나 그래서 좀 한 군데가 아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정보 수집이나 법률 수집을 하시면 그래서 크로스 체킹을 하시면은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많이 있는데요. 요 네 가지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군이 어디인지 뭐 제한 사업인지 그다음에 장려 사업인지 금지 사업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 본인이 정보를 수집하는 그 루트 그다음에 네 번째 더블 체킹, 크로스 체킹 요 네 가지를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해외 진출해서 이민 생활을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면 정말 크게 뒤통수를 맞거나 크게 이렇게 사기를 당하시는 그런 일은 상당히 많이 예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좀 말이 버벅대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 국제화제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